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대한민국 직업 이야기 잡수다입니다. 아이고 목 아파. 역시 진행이 편하네 나는. 네, 반갑습니다.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입니다. 척척 박사입니다. 네, 잡수다 23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이 왔다 그죠? 23번째. 그러게요. 지금 안 나간 방송 있잖아요. 네, 아직 안 올린 것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많이 왔다. 22번째죠. 우리 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한 번째 지금 이게 두 번째. 다른 것도 먼저 올리실 거예요? 아니 23번째 이게. 아, 그래요? 영상 프로덕션 편이 녹음돼 있거든요. 네. 네. 야, 우리 고생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이게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파티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요. 네. 23번째 이야기는요. 제약회사 영업. 네. 영업사원? 네, 제약회사 영업사원. 내 삶에 대해서.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해외입니까? 저는 이제 국내사에 한 2년 있다가 네. 이제 외국계 회사에 지금 지금 외국계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또 가능하시겠네. 네. 좀 다르니까. 네네네. 이 사실 제약회사 영업에 대한 재산 선입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접대가 많다. 네. 뭐 리베이트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온갖 약사들에게, 의사들에게 네. 지금은 이제 의사는 필요 없겠네요. 네. 로비며 뭐 네. 구실구실. 네. 지금 뭐 영화 중에서 연가시 거기서도 네. 주인공이 최근에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아직 못 봐가지고. 그래서 막 의사, 아. 시다를 하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영화가. 야, 제가 그분 영화는 안 빼놓고 다 보는 편인데 이번에는 못 봤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게스트분 만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잡수다의 23번째 게스트요. 네. 네, 23번째 게스트. 제약회사 8년차 영업사원인 만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만두세요? 난 알겠는데? 네. 그냥 저기 부러터진 만두가 생겼다 해서. 부러터지는 않고 되게 귀여운 만두예요. 되게 귀엽게 생기셨네요. 네, 되게 호감형이신데요? 예,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이제 너무 잘생겨도 안 되고요. 네. 너무 못생겨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되겠네요. 아주 괜찮으신 것 같아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영업 알았어. 또 진지해져. 저 같은 사람 괜찮겠네요. 안 돼! 아닙니다. 의외로 또, 네.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든든하신 분이랑 지금 날카롭게 생기신 분들도 다 좀 사람이 송곳 같죠? 선호하시는 분야가 더 다르세요. 네.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기 병원은 많고 넣을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 성향에 맞게 찾아가시면 되죠. 솔직히 제가 영업사원 하기에는 마스크 괜찮아요. 네. 비호감형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쵸. 그리고 영업, 실제로 모든 영업이 그렇지만, 네. 외모에서 풍긴 이미지 되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가 어떠냐고요? 우리가 만약에 제약회사 외모로요? 한다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별로입니까, 우리는? 적절하신, 그냥, 적절하신 것 같아요. 많이 더듬으시네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지금 만두님이 방송하러 와가지고 방청을 1시간 해서 그래요, 지금. 자, 8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신입사원부터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하고요. 어느 회사였나요? 까세요. 안 됩니다. 삐처리합니다. 삐처리합니다. 예, 삐처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회사 중에 이제 특정 분야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시면 안 되고. 예, 요쪽은 좀 까기 힘든 게 분야를 얘기하면 리베이트랑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분야를 까면 대번 들통이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네. 뭐 프로필 더 하실 얘기는 없어요? 예, 뭐 특별하게 제가 영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필은 없고요. 그냥 제가 이 제약회사 영업을 하기 전에 전자제품 판매도 좀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냥. 잡다한 또 경력은 좀 있으시고. 예, 뭐 회사 들어가기 전에도 많이 했었고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좀 거부감 이런 건 없었어요. 부담이 없었다. 예. 그렇죠. 영업은 뭐 그렇죠. 이 영업 잘하는 사람 대부분 다른 영업 해도
예, 뭐 자기 말해. 보시면은 아주 저희 특수한 영업 아니면. 영업사원, 제약회사 영업사원 하고 나가서 또 뭐 다른 직업을 찾으셨을 때 잘들 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출연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계속 안 회장님도 방송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그 경매 방송을 제가 처음에 들었어요. 제가 하는 경매 네, 방송요. 네.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이제 여자친구가 그 방송을 듣고 오빠 우리가 결혼하면 집을 사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방송을 한 10몇 회 이렇게 넘게 듣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예. 나중에 별도로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도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그러다가 이제 다른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즈니스 카테고리 안에.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이 특정 억양과 특정인 그 어투에서 비슷한 부분 여기 같은 놈이지 싶은 거지. 여기. 아니, 이게 예. 사투리를 전혀 안 쓰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게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 분야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그냥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다 보니까 네. 계속 듣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출연하게 되셨다? 네, 뭐 특히 그 공인중개사도 편. 괜찮게 들었고요. 네. 최근에 들었던 그 다단계인가요? 다단계. 네, 네, 다단계사 부분도 뭐 저도 다단계 좀 있었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올해는 아니었습니다. 네. 끝까지 다 들으셨어요, 다단계? 예, 다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내용이 더 진지해져서. 자, 뭐, 왜 출연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들어봤는데, 그죠? 그러게요. 네, 방송을 왜 들었는지는 알겠는데.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 말이 맞나요? 아니. 그냥 앞까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라든가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아주 예전에 했던 영업사원들의 패턴을 아직까지 그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그대로 듣고 젊은 분들 대부분 이제 예전에 약장수라 그러죠. 뭐 그런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어머님들이나 예전 아버님들이 안 좋게 보셨는데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네. 딸을 둔 부모는 영업직을 안 좋아해요. 안정적을 항상 선호하니까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네. 저희 영업사원들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네. 그런 편견을 깨야 된다 이거예요. 네. 진짜 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국 그런 사장하는 건 영업사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업하는 건. 근데 아직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편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편견을 좀 깨보고자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이런 이 잡수다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젊은 분들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이런 오해나 이런 고정관념들을 좀 이렇게 없애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걸 제약 영업을 선택하게 되신 무슨 계기는 있어요? 어렸을 때 꿈은 아니실 거고. 예, 그렇진 않죠.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꿈꾸고 이렇게 입사하는 친구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네. 서울에 올라오다 보면은 돈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입니다. 예, 경상도. 사투리 전혀 안 쓰시네. 네, 그렇습니다. 아예 군대 가서 이 전라도 고참한테 하도 맞아서 예, 고치게 되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울말로 잽싸게 고쳤습니다. 저는 경상도 고참한테 그렇게 많아요. 경상도 분들도 많이들 때리시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뭐 직업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비농의 학자금 대출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돈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네. 제가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메꿀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아니었고요. 그게 한 졸업할 때 되니까 한 3천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빚이요. 그렇죠. 빚. 네. 그리고 그거를 뭐 그 빚만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 이자까지 나가고 있고,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100얼마씩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주는 직업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대기업을 들어갈 만한 스펙은 안 되고 스펙인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졸업한 과가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장 서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 영업, 그때 H모 회사,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초봉이 3,300
정도 됐습니다. 셌네요. 오, 네. 세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8년 전이니까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때 삼성전자 초봉이 2,750이었으니까요. 네, 꽤 셌네요. 세다. 상당히 많은 월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먼저 제약회사를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외국계 회사. 외국계가 더 대우가 좋지 않나요? 그렇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회사. 화이자. 아. 한국 화이자. 화이자 아시죠? 네. 예. 뭐 초봉이 4,500부터 시작했고요. 이야. 비아그라가 많이 남나 보다. 아니, 외국계 제약회사가 네. 대우가 좋아요. 월급만 그렇게 받고 일비가 또 나오잖아요. 인센티브는 아시잖아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비아그라는 서로 사가려는 비아그라 안 드시나요? 저희?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 양반이 뭔. 아니, 비아그라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영업을 하지 않아도 막 나가는 짜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인센티브는 다 받는 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여쭤볼게요. 척박님은 비아그라 드셔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네. 다들 드셔보셨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두님 아니요, 진짜로. 하늘의 맹세하고. 저희가 여기서 네. 거짓말 잘 안 해요. 예. 제가 비아그라는 안 먹어봤고요. 최근에 비아그라 카피약. 섰다드라 뭐 이런 거. 예. 예. 그런 일라그라 막 이런 네, 약들. 진짜 웃겨요. 그거. 일라그라, 섰다그라. 올라오그라 막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인 가면 그것도 있고. 예. 네, 그런 약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효과 있어요?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먹어본 친구 여친이 얘기 좋아해요? 여친이 좋아했습니다. 예. 예. 제 친구는 먹어봤대요. 근데 죽는데요, 힘들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 뭣도 분들은. 모르고 하나를 다 먹으면 네. 죽는데 끝이 안 난대요, 이게. 그래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병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지 나눠서 드시든지. 두 알 먹으면 그래야지. 며칠 가요. 그것도 처방받기. 며칠 가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혈액순환이 또 안 되니까. 핏줄에 눈에 완전 시뻘개지고 이게 원래 심장계통약을 심장약입니다. 개발하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척척 박사님은 우리 잘하시네요. 박사님이잖아요. 저 괜히 척척 박사 아니에요. 근데 깜짝 말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지 사실 병원 가서 비아그라 처방받기는 되게 쑥스러울 것 같아요. 쑥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야매긴 하지만은 처방해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진료실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간호사가 이렇게 주민번호 넣고 원장님한테 인터넷으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쪽지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비아그라 며칠 그러면 원장님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몇 개 보내요. 네. 돈만 내시면 돼요. 네. 근데 특이한 질병이 있다거나 혈압에 문제가 있다거나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원장님 꼭 뵈시기를. 네. 물론 저는 이 비아그라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네.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결국은 많은 연봉을 그것 때문에 노려서? 가게 된 거죠. 원해서 이제 선택하게 되죠. 가게 된 거고 다른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쪽의 회사들이 계속 면접을 봐도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은지 꼭 최종 면접 가서 떨어지더라고요. 인상 안 좋으신데? 예,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또 이렇게 아버님께서 이렇게 병원으로 누워 계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불러주는 회사를 가자. 이렇게 돼서 그게 처음 회사. 그 첫 회사였고 그게 또 나를 가장 처음 불러준 회사니까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게 뭐 하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네. 그냥 돈을 많이 주고 나를 먼저 불러줬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H모 회사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 아는 거긴 하지만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제약 영업은 뭡니까?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이게 병원들 혹은 병원들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대학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길에서 보시는 병원들은 의원이라고 하죠. 개인 병원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가는 데가 도매상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쓰겠어요. 원장님께서 내일부터 니네 약 쓸게. 그러면은 약국에 가서 저희 약 좀 넣어주세요. 왜냐면 원장님께서 처방을 해도 밑에 약이 없으면은 약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국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 게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할 일인데 주로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죠.
네. 다른 업종에서도 디테일한 말씀들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약입니다, 원장이 무슨 약입니다가 아니라, 왜 이런 약이 나왔고, 이런 약이 있기 때문에 쓰셔야 됩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고 다닌다라고 하죠. 그래서 용어를 디테일하고 다닌다. 디테일하고 다닌다. 예를 들면 건축 쪽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이런 이 건축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세한 부분, 세심한 부분 이런 걸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좀 같은 용어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그러니까 설명이라고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 그래서 디테일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 약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도매상이나 약국에 약을 넣고 약을 넣었으면 이제 반품도 들어오겠죠. 반품도 받고 물론 잘 안 받고 도망다니긴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하는 일이죠. 네, 무슨 일 하는지 알겠네요. 네. 처음에 국내 회사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외국계에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다르나요? 국내 회사랑 이제 이게 외국계 회사의 차이점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제일 제약회사에서 쓰는 단어 뭐라고 하나 속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만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까지. 적자? 예, 아까지 났다. 하는 거? 예. 네. 그리고 덴바이는 덴바이는 뭐야? 전매라는 독점? 전매 그런 거죠. 그냥 덴바이 보부상. 우리말로 전매입니다. 구를 전, 팔, 매로 구매한 물건을 바로 다시 팔아 넘긴다는 뜻으로 독점하여 파는 전매와는 다른 뜻입니다. 정규적인 이런 도매상이나 약국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데들. 그러니까 일종의 야매인가요? 야매죠. 야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약을 수매해서 또 야매로 파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 불법이네요. 불법이죠. 네. 덴바이. 그리고 오시우리. 예. 밀어넣기. 강매. 일본어로는 강매인데 끼워넣기도 아니고. 예, 오시우리. 오시우리라고. 그냥 밀어넣기. 네, 맞아요. 오시우리. 밀어넣어서 강짜로 판다 이런 뜻인데. 강매. 오시우리. 근데 요 3가지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국내 회사랑 외국계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3가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 물론 국내 회사라고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있는 회사는 국내 회사 혹은 뭐 외국계 회사 중에서도 가장 하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월급을 벌어도 오시우리 날리면 제가 메꿔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아까지가 계속 난다거나. 그러면은 다 적자가 계속 나는 거죠. 자기 돈으로 메워야 자기 돈으로 메꾸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맺는다. 그러니까 완전 노가다로 따지면 얄길이네요. 그냥 이거 해라. 못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번 달에 2천만 원치 약을 넣어 팔아야 돼. 예. 못 팔면 네가 메꿔. 1,800밖에 못했으면 200을 말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시우리 밀어넣기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아니죠. 일단 모시우리 하고 오시우리.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자기가 약국에서 되는 거다. 이걸 받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착한 분들은. 근데 안 받아주시는 분들은 꺼져라. 근데 그러면은 가지고 있으면 반품을 해야 되는데 반품을 못 하죠. 그럼 이제 자기 돈으로 메꾸는 거죠. 그러면 오시우리 날린 후에 아까지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소업체들 혹은 뭐 카피약만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약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 다 전부 카피약만 만들려고 하니까 더 싼 약들 만들어내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이렇게 강매 목표를 높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안 팔리면은 오시우리 월급은 받아야 되고 다음 달도 월급 받아야 되니까 일단 오시우리 날리는 거죠. 제가 날리고 싶어서 날린 것도 있지만은 뭐 저희 팀장이 그냥 그걸로 들어가서 사인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두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신약 개발에 진짜 투자 안 해요.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들이 다 먹는 거고 우리나라는 진짜 카피약만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그냥 싼마이로. 그래서 아까 축축 박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은 그냥 투자를 어쨌든 그 R&D에 한 15%까지 하는 회사도 있고 네. 아까 말씀했던 뭐 파이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카피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을 갖고 가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이 계속 있는 거죠. 원장님들을 만나든 뭐 교수님을 만나든 해서
이렇게 사람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람다운 얘기. 정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돈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런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도 많은데 예, 이렇게 약간 돈에 이렇게 원래 불법이죠. 리베이트라는 건. 네.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없지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맞춰주다 보면 계속 악가지가 나고. 그래서 국내사랑 외국계사의 차이는 외국계사의 대우는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더 많지는 꼭 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사 같은 경우는 모 회사 이렇게 곰 나온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한모 회사 뭐 때문이야? 예,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한양행 이런 데들은 뭐 연봉이 한 스타트가 한 4천 가까이 되는 회사들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근데 외국계 회사들 중에서도 2,000대부터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하지만 근데 기업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가열차게 채찍질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외국계 회사들도 뭐 물론 목표 달성을 다 해야 되지만은 되게 좀 인간적인 처우와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더 있으신 편이죠. 그래서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외국계 회사로 어쨌든 연봉을 까이더라도 가려고 하는 게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연봉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네. 취업 난이도는 어때요? 어렵습니까? 예, 취업 난이도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학력 제한 없어요? 학력 제한은 대졸자 아프지 않나? 기존에는 고졸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고졸분들은 극히 드물었고 전졸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신입사원들 보면은 대부분이 대졸이고요. 근데 대졸이라고 해서 되게 학력이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렇게 스카이 대학들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왜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왜 이렇게 여기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와서 뭐 토익이 900이 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학벌에 대한, 학력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사람을 처음 만나더라도 이렇게 친화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영업이죠. 예, 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토익 토익도 기본적으로 600점 이상이면은 자르는 회사는 없습니다. 토익도 보긴 보네요. 예, 요즘 뭐 어느 회사든 그러니까 제약회사들 예전에는 눈이 안 높았는데 최근에 뭐 스카이 선생님들도 뭐 원서를 내시고 면접을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들 눈이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네, 똑똑한 분들을, 예, 뽑아서, 이렇게, 영업사원을 시켰을 때, 더 잘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IT 쪽에서 예. 나왔던 얘기랑 비슷하네요. 예. 전혀 관계없어요. 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일 뭔 잘한다. 소리야. 그렇진 않고요.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영어 쓰지도 않잖아요. 우리 일 못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영어는 씁니다. 영어 예, 써요? 영어는 쓰는데, 그냥, 일단, 의약품 성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문이고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쓰는 영어들이 그건 회화를 하냐고. 근데 회화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만나서, 예. 디스 신약이즈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야, 깜짝 놀랐네요. 살벌한데 디스 신약이지. 네? 어때요? 맞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거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요. 네, 그거는 뭐 그래서- 고등학교 나와 다 하는 건데. 근데 왜 토익을 고등학교 봐?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데. 초등학교 영어도 어려워요.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로. 기본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공부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쓸데없는 스펙이 쓸데없습니다. 필요하네요. 예. 네. 왜 이렇게 참 스펙을 왜 이렇게들 하지 진짜. 그래서 외국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스펙 갖고 판단하는 거지. 네.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고요.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회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냥 그래요? 또 중요하게 생각. 인터뷰 하나요 영어로? 지금 외국 회사 계신데 그러면 do you speak English? Yes, I can. 예. what the fuck? pronunciation. 네, I don't 여기까지 make brains 하겠습니다. down. 예.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럽계 회사라서 이게 잘 쓰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예, 뭐, 유럽 애들은 영어 잘 안 좋아합니다. 잘안 좋아하시죠. 자부심이 대단하죠. 안 회장님 뭐 영국 발음 많이 좋아하시죠? 저는 브리티시 예. 브리티시. 와, 더? 예, 뭐 그런 수준이고요.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계 회사들은 좀 덜한데 미국계 회사들은 사장님이 외국인 분들이 계세요. 네. 중역들까지는 아니지만 사장님 혹은 뭐 그 중역들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영어를 많이 쓰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서칭해 보시면은 영어를 이렇게 영어 면접을 본다 안 본다라는 거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영어가 좀 약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회사 피하시면 되니까요. 그거 아니고도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4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제 아는 지인분 중에 학교 선배. 네. 전공 뭐 전혀 관계없죠. 제약과 관련 있는 전공이 있을까요, 대학 중에? 없을 거예요. 제약 영업하고 관련 있는 전공이? 근데 의외로 약사분들도 외국계 회사에서 제약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배우는 그만큼 합당하게 받으면서요? 약사분들은 더 받죠. 네, 일단 들어갈 때 사원이 아니라 중간급으로 들어가게 되고 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예, 더 많이 하시고 계급 상승하는구만. 국내 회사에는 약사분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요. 그래. 외국계 회사들 중에 그런 경우도 큰 간혹 회사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한 더 많이 받고 시작하시죠. 전공도 뭐 전혀 관련 없는 거고. 예, 저도 아예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잡사스럽게 연봉부터 좀 까고 갈까요? 예, 연봉 같은 경우는 요즘 연봉 처음에 얼마 받으셨어요? 처음에요. 3,300?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8년 전에 H모 회사 들어갔는데 3,300에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제약회사 연봉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연봉이 따로 있고요. 이거 매일 이렇게 일비가 있잖아요. 일비가 있습니다. 네. 날아다니면서 일을 하라고 일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000원, 20,000원 이랬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쵸. 그게 또 큽니다. 그러니까 월급대로 하고 일비 같은 경우는 적은 데는 요즘 뭐 2만 원. 제일 적은 데들이 그렇고요. 많은 데는 5만 원, 7만 원. 일비가 하루에. 네. 영업일수. 예, 그렇습니다. 21일 일하면은 지금 연봉은 연봉대로 나오고. 네, 그렇죠. 만두님은 지금 얼마가? 저희는 한 3만 5천 원대. 외국계 회사 치고는 좀 짱 편이죠. 그거 뭐 100만 원 가까운 돈이네요. 근데 20일 일한다고 치면은 한 7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지 않다. 5일째 하시고. 저희는 5일째고. 근데 대신 이제 기름값 이런 게 빠져나가니까요. 실제로 그건 법인카드가 아니라 다 그걸로. 예. 그러니까 자기 경비 쓰라고 경비 나오는 거네. 그렇습니다. 하루 기름값이랑 밥 먹고 이런 거 쓰려고 한 3만 5천 원. 쓰겠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이 먼 분들은 따로 회사에서 좀 더 올려주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하루에 10,000원 정도 남습니다. 쓰고도 10,000원 정도 남으니까. 담배값은 남네요. 담배값 남고 뭐 원자님들 뭐 커피 사주고 이렇게 해도 뭐 한 10,000원 정도 남으니까 그것도 이제 월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인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연봉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들이 이제 영업사원들 뽑을 때 인센티브를 넣어서 올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빼고 거예요. 반칙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인센티브 우리는 다 주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속고 가시면 안 되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의외로 달성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요즘 제약회사 쪽이 일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까지가 저희 영업사원들이 들어가는 월급 중에 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외로 차량을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요? 차량을 지원? 예, 지원. 허자 번호나 아니면 뭐 리스를 해서든. 그런 경우에는 일비가 좀 줄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기름값이 안 들고 제 개인 차를 안 사도 되니까 한 1년에 한 500-600 정도는 아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세이브 되는 거죠. 네. 지금 연봉은 어느 정도세요? 제가 8년 차 정도 되면은 제가 한 5,500 정도 됩니다. 5,500. 상당히 괜찮네요. 월급만 5,500. 월급만. 일비 빼고 인티 빼고. 예. 이야, 괜찮으시네. 술 한잔 쏘세요. 아니, 대기업이 안 부럽네. 아니,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일 술입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술 한잔 쏘세요, 그러면. 가서, 돈을 주고 싶어요. 가서 드세요. 접대 때문에. 예, 저희가, 안 회장님이랑도 계속 통화를 했지만은,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술이었고, 금요일은 이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주마감이 있습니다. 제가 주마감하면 그냥 안 가죠. 또 이렇게 마시고 어제는 또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가 오늘 들어와서 연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동일 이게 뭐 계속 학벌이나 이런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방송 들으시는 어떤 분들이든 자기가 가진 스펙이나 학력에서 어떤 직업군보다 많이 많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시기 어렵지 않고요. 괜찮네요. 이거 네. 젊은이들이 도전해볼 만한 그런 네. 이유가 있는 직업. 네, 영업이라서 시작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의외로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초청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연봉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생각엔 비교적 많이 받는다. 저희 생각에도 네. 많이 받으시네요. 예, 조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그냥 그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짭니다. 그런 또 작은 회사들도 있고. 작은 회사들 작은 회사도 훨씬 대신에 많죠. 의외로 작은 데들은 자기 그 자유도를 되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얼마를 팔면은 너에게 얼마 30%를 주마. 100만 원을 팔면은 나한테 30%를 준다. 이런 개인 사업장 또 비슷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봉이 짠 거죠. 기본 연봉을 짜게 주는 거죠. 그런 데들은. 외국계는 그런 게 없죠. 외국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외국 회사들은 자기가 이렇게 제품을 들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도매상으로 바로 약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뽀찌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외국계는 네. 같은 값이라면 네. 오히려 저 값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국내보다 예, 애매하긴 한데. 애매하긴 좀. 한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외국 회사들이 결론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회사 중에서도 이렇게 싼 약들 카피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없는 약이 없는 브로셔 같은 경우는 뭐 책자처럼 되게 두꺼운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병원을 갔을 때 하나는 걸리게 돼 있거든요. 원장님들이 나 바꾸려고 생각 중이었어. 이렇게 일이 잘 되다 보면은 하나는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싸게 넣고 제 매출만 넘기면은 30%는 제가 먹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일만 잘하면은 작은 회사들도 많이 벌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능력이 더 되시는 분들은 작은 회사 차려서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가 영업 잘하고 막 하시면은 차려서 나가셔서 자기가 그냥 원장님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요. 나이 제한은 없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기 체력이 다 되고 자기 간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간. 예. 간 제일 술하고 중요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역시. 예. 그리고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건 거의 다 해야 되죠. 뭐 골프, 뭐 낚시 약간 좋아하시는 분 계시던데 낚시도 가고요. 그다음에 뭐 마라톤, 시다 하는 거죠 가서. 예, 뭐 비유 맞추면서. 등산, 같이 이제 시간 보내면서 하는 친분을 거죠. 쌓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일 이렇게 뭐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예전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돈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리베이트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영업들은 오래 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원장님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상대적으로 네. 주말을 제외하면 네. 자기 시간이 상당히 없겠네요. 의외로 이제 이렇게 자기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속을 다음 주로 다 미루면 됩니다. 예. 근데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안 되죠. 근데 조절할 수 있죠. 그렇죠. 이번 주는 뭐 하루에 한 3군데만 가고 집에서 쉴래.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간을 보충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간을 보충해. 토끼간 빼먹나요? 예. 근데 이제 그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매일 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도 먹습니다. 아우,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먹을 자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 술을 좋아하니까요, 또. 예. 제일 위험한 스타일이시죠? 네. 못 먹어요. 그런가요? 술을 좋아해요, 술을. 예.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술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비유 맞춰주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같이 드시고, 이제 또 어떻게 걸리다 보면 의외로 의사들이 술을 되게 잘 먹는 많이 걸로 먹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의사들이 이제 트레이닝 받으실 때 대학병원에서 거의 매일 술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술이 기본적으로 많이들 세시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음날 링거 맞는데. 링거 또 누워서 누워 계시고. 그럼 술 깬대요, 네. 진짜. 링거 맞고 이러면. 빠르게 깨시죠. 회장이 제일 좋은 게 링거 맞는 거래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제약회사에도 이제 큰 회사, 작은 회사 이렇게 있지만 나름의 각 층들이 다 각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예, 근데 대기업
제약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한 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400개가 넘는다. 네, 아시는 되게 많네. 제약회사들이 몇 개나 되시는지. 저는 바카스 만드는 회사, 동아제약이죠. 동아제약. 활명수. 예, 네. 또 동아오츠칸가 거기가? 하여튼 뭐 그거랑 예. 동아주간 대웅제약, 대웅제약. 뭐 이런 것 흔히. 아무리 따져보셔도 손가락 안에 꼽히지. 20개 이상 네.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네. 그 이외에 380개 회사들이 암약하고 있는 거죠. 암약. 야. 암암들이 이렇게 아, TV에 노출되지 않고 네. 직원 20-30명으로.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전국을 다 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면 인천, 뭐 제주도면 제주도, 충청도면 충청도. 오케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만 활약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지방 갈 때 네.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네. 조만한 제약회사 이렇게 세워져 되게 있어요 많습니다. 정말. 하기야 이 동네? 뭐냐,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아보면 처음 들어본 거의 다 생소한 약들이잖아요. 아 저는 이름은. 제일 신기한 게 네. 머리 아파서나 감기약 사러 가면 네. 진짜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 거를 주잖아요. 항상. 네. 병원에서요? 유명한 거. 아니면 약국에서? 약국에서. 약국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유명한 거 뭐 달라고 그러면 이게 더 좋다고 하면서 맨날 그걸 주니까. 그게 더 좋다고들 그래야 하시면서 팔아야 돼. 그게 네. 더 남는 건가요? 예,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남죠. 그럴 가격은 그럴 똑같이 가능성이 높은 받고 거지. 네. 이제 싸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네. 아니, 저번에 제가 최근에는 그냥 쓰다가 특정을 줘요. 뭐 주라고 없냐고 네. 그러면 가요 저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손님 피곤하지. 피곤하죠. 피곤한데 저는 괜히 검증되지 않은 약이니까. 예, 검증되지 않은 약들은 아니고요. 다들 식약청 다 통과해서 나온 뭐 약들인데 임상 실험은 다 했겠죠. 임상 실험을 네. 다 했겠죠. 근데 네. 의외로 임상 실험이 되게 허술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 방송 시청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국내 회사 직원이 있으면은 네. 같이 한번 비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또 그 직원이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요. 네. 국내 회사 직원들은 카피를 파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똑같다. 아니면 뭐 계량 신약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더 네. 좋다고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이제-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뭐 다 전체 일반화하는 방송이 아니라 네. 네, 그건 뭐 듣는 사람이 알아서 아드님의 판단하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네.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뭐 저희 그 오리지널 약이라고 그러죠. 맨 처음 개발된 약들이 가장 논문도 많고 가장 입증된 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드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뭐 자기가 소중 일반인들이 뭐가 오리지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일반 소비자들은 주면 모르죠. 처방해 준 대로 먹는 거죠. 네. 약사가 이게 맞는가 주는 대로 보다 먹는 하는 거지. 근데 의외로 이제 아까 대기업이랑 뭐 중소기업 얘기하셨지만은 이 의약 제약회사를 설립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꼭 자기가 생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통만 해도 돼요? 유통만 해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생산을 전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감기약 중에서도 많이 유명한 약들 있죠. 아스피린 네. 이런 제품들은 지금 오더내도 그 다음날 새로운 이름 찍어서 나오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위탁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름으로 우리 회사 제품 이름으로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회사 이름까지 갈아서 정보는 똑같고. 예, 아스피린이 똑같습니다. 아니라 예. 이제 가스피린, 나스피린 이름은 식으로. 제가 지키면 나름이죠. 네. 근데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두제약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위법이 전혀 아니에요? 문제 없습니다. 아. 그렇고 아니 그 설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요것만 갖추면은 지금 알고 있는 대형 제약회사들도 자기네들이 다 생산하지 않습니다. 기술력이나 개발력이 네. 없어도 제약에서는 가능하다. 딴 데 위탁을 해서 맡겨오면은 그쪽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시는 약들 중에서도 이름이 다 다르고 값도 다 다르지만 똑같은 회사 찍어내는 약이 대부분이 뭐 대형마트 가면 PB 브랜드랑 같은 개념이죠. 네,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유통만 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정말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 공장을. 예. 이런 영업도 하고 공장도 있는 회사들은 뭐 거의 대기업에 속하고요. 그리고 영업은 하지 않지만은 이 생산만 하는 이 화성 이런 데 가시면은 향남 단지에 의약 단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냥 찍어내기는 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들의 클라이언트는 이제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랑 판매사랑 다른 다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을 까보시면은 이제 밑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많이 생산하는 회사들의 제품은 그냥 믿을만 하신데 어쨌든 그 판매하는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걸 보시면은 의약품이 어떻게든 많이 남는 거죠. 많이 남으니까 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접대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취직해서 들어갔어요. 영업사원으로. 뭐 해요?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제약 영업 1부, 워밍업을 마치고 2부에서 보다 잡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잉뿌잉.